1895년 11월 15일 전격적으로 시행이 된 단발령의 영향으로 조선 전역이 혼란에 휩싸였습니다. 그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민 리포터, 네. 최근 서울의 물가가 크게 올라서 민심이 동요를 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역시 이 단발령의 영향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지방 상인들이 머리가 깎일 것이 두려워서 도성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빚어진 현상이라고 합니다. 일부 거래되던 물건들도 가격이 몇 배씩 폭등한 상태이고 그나마도 품귀 현상으로 웃돈을 주고서야 구할 수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. 네, 이런 상황을 또 악용하는 새로운 상거래 방식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. 네, 단발령 특술놀이는 성문 밖의 밀거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얘들아, 상투를 잘라라. 머리는 안 돼요. 머리는 안 돼요. 이거 상투를 잘라라는 대화의 명령이야. 성문을 지키고 있는 순검들이 상투를 뜬 사람을 보는 족족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현장입니다. 지방에서 상품을 싣고 온 사람들이 서울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성문들 가운데 한 곳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. 하지만 상투를 자른 사람들만을 이틀나들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의 왕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. 이런 때 장안으로 물건을 가져 들어가기만 하면 시세 차익을 크게 남길 수 있어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. 조금 전 물건을 지고 들어갔던 남자가 다시 나오는 모습인데요. 이 남자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. 외떨어진 곳에서 지방 상인들과 거래하는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예?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잠깐 하지 마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예? 내가 서간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면 이 상투를 잘게 생겼으니 어떡합니까? 차라리 물건을 안 팔고 말지. 상투 잘리고 고향에 내려가면 전 맞아 죽어요. 그렇다고 가져온 물건을 도로 가지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비싼 수수료를 주고라도 이렇게 물건을 들여보내는 거지.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? 상투를 자른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장안의 물건이 동이 나더랍니다. 그래서 옳거니 이럴 때 물건을 들어오면 몇 배 남겨서 장사가 되겠구나 싶어서 이 상투 자르고 일을 시작한 거죠 뭐. 수지가 맞습니까? 그럼요. 이것 때문에 살림이 폈다니까요. 강제로 시행된 단발령 때문에 빚어진 웃지 못할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. 단발령이 철회되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. 강제로 상투가 잘리우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단발령 실시로 오히려 덕을 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. 호황을 누리는 사진관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. 단발령이 실시된 후 시내 사진관들은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. 이 같은 현상은 언제 머리카락을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투를 한 자신의 모습을 남겨두려 하기 때문입니다. 나란님 말씀이니 안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르자니 나중에 조상님 별 면목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상투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남기려는 게지요. 우리나라의 사진기가 첫 선을 보인 것은 1883년. 그러나 단발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사진과는 수지 맞는 업종이 아니었습니다.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인데요. 자신의 모습이 사진 속에 찍혀 나오는 걸 보고 사람들은 혼이 빠져나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. 서양 괴물로 기피했던 사진기가 단발령 덕분에 대목을 맞은 셈입니다. 정부에서는 최근 두 발을 자르신 고종폐하의 머리카락을 손질하기 위해 새로 황제 이발사를 선발해 당상관에 임명했습니다. 황제의 손길만 닿아도 송구스러운 상황에서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.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고종의 전용 이발사를 두기로 하고 군수벼슬을 하던 안종호를 발탁, 황제 이발사의 중책을 맡겼습니다. 원래 당화관이었던 안종호는 황제 이발사로 선발되면서 정삼품 당상관에 임명이 돼 단발령 덕분에 벼락 출세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.